호도법이 뭐냐면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이거든.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각을 잴 때 몇 도? 몇 도? 90도. 맞아요? 도라고 했지. 맞아? 도라고 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60분법이거든. 지금까지 각을 재는 방법은 60분법으로 됐어. 그래서 뭐 30도네, 45도네, 90도네 이런 것들. 솔직히 어때? 쓸만하지? 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야, 120도야 라고 하면 대충 머릿속으로 딱 그려지잖아. 그렇지 않아? 이유는 뭐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썼거든. 90도, 180도, 270도. 됐어? 720도. 두 바퀴 돌았네? 이런 것들이 바로 올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60분법을 안 쓰고 호도법이라는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각을 표현할 겁니다.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얘 때문에 그래. 60분법이 최초에 나온 게 뭐냐면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정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정삼각형을 되게 신성한 도형으로 봤다고 함.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수학과 종교가 많이 얽혀 있었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 몇 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몇 도니? 60도잖아. 맞아? 이거 한 내각을 60도라고 설정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문제는 왜 60이냐? 왜 60이냐? 이것도 이제 썰이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썰은 그래요. 옛날 사람들 중에는 오진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임. 손가락으로. 그다음 우리처럼 지금 10진법 쓰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쵸? 그럼 12진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2진법 있죠? 12간지. 연필 한 다스를 몇 개? 12개라고 하잖아. 맞아? 이것도 12진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묶여서 한 문명을 살다 보면 단위를 통일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5, 10, 12, 최소 공배수 누구? 60. 그래서 60분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썰입니다만 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내가 들은 게 이거였거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뭐 다른 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60진법을 썼으니까 요 한 내각을 그냥 60개로 쪼개. 그래서 하나를 뭐라고 하자? 1도라고 하자.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1도라고 한 겁니다. 이게 끝?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도를 또 쪼개야 되는 경우가 있어. 벌어진 정도가 1도보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몇 진법? 60진법. 그럼 뭐 해줘? 얘를 60개로 쪼개서 또 하나를 말하겠지. 걔를 1도였으면 걔를 또 쪼개면 1분이라고 해요. 1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1분보다도 더 작은 각이 필요해. 천문학 같은 경우에선. 그러니까 뭐 해줘? 얘를 또 60개로 쪼개. 그래서 얘를 1초라고 해요. 1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초 영어로 뭐예요? 왜 세컨이야? 한 번, 두 번 쪼개서. 이게 세컨의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도, 분, 초 쓰는 경우가 있죠. 위도와 경도를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아직도.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60분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보다 더 작은 애도 있고 더 작은 애도 있고 더 작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계속 쪼개? 그럼 그렇게 계속 쪼개면 모든 각들을 다 말할 수 있을까? 가능 불가능? 불가능. 어떤 느낌이냐면 너 유리수만 가지고 모든 수를 다 말할 수 있어? 불가능. 분명히 그 안에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다고. 맞아? 이렇게 쪼개기만 해서는 유리수만 가지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호도법입니다.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보면서 각을 재는 방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호도법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정의가 되어 있어. 자,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요.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이 있어.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 얘를 세타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중심각 세타를 이렇게 말할 거야. R분의 L. 됐음?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로서 중심각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계속 커지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길이의 비율이니까 상관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의하는 거야. 이게 정의야, 호도법.
각을 뭐로 설정하자?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하자. 됐음?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있어요? 1cm죠. 여기도 1cm입니다. 넓이 몇이에요? 1cm 제곱이죠. 맞아요. 하나 더. 어디를 봐야 돼? 여기죠. 1cm입니다. 부피 몇이에요? 1cm 세제곱이죠. 지금 여러분들 요 길이가 1cm라고 했을 때 이거 넓이 어떻게 돼? 1cm랑 1cm를 곱하죠. 그래서 1cm 제곱이 돼요. 단위에도 연산 결과가 붙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피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1cm, 1cm, 1cm를 곱해서 1cm, cm를 3번 곱하면 cm 세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실생활에서 쓰는 것도 이런 거 있죠? 80 무슨 뜻이에요? 시속 80km 뭘 나타내? 속도 혹은 속력을 나타내고 있죠? 맞나요? 맞아? 우리 속도 어떻게 표현해요? 시간분의 거리. 맞아? 한 시간 동안 80km를 가는 속도야.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뭐해? 숫자도 나눠서 정리하지만 단위도 나눠서 정리한다고. 받아들임? 괜찮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R cm, 여기는 L cm라고 했을 때 중심각은 어떻게 돼요? R cm분의 L cm요 라고 써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단위들도 뭐 한다? 연산한다고. 그럼 뭐가 돼? 약분되겠지. 됐음?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은 단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단위라고 불러. 무단위. 단위가 없어. 그럼 단위가 없어요. 그럼 뭐로만 표현돼? 수로만 표현돼. 그래서 우리 호도법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각을 실수화하는 겁니다. 각의 실수화. 실수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각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 1, 3, 5. 이게 뭔데? 실수이자 각,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고. 됐음? 뭐를 이용하면?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면. 그럼 하나 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럼 알고 있던 30도, 45도, 90도 이런 60분법으로 쓰던 벌어진 정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하겠다? 단위가 없어? 그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럼 도대체 180도는 몇 도인데? 180도는 그럼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되는데? 90도는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는데? 라고 말하면 그려보면 돼. 자, 반지름이 R인 원을 긋습니다. 편의상 4분원으로 자를게요. 됐죠? 자, 보세요. 부채꼴 보이지? 맞아? 여기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몇일까요? 반지름인 R인 원의 둘레는 누구? 2 파이 R. 그거의 4분의 1이지. 그럼 몇인데? 2분의 파이 R. 맞아요? 그럼 이때 이 중심각 90도는 지금부터 R분의 2분의 파이 R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R 약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됐음? 받아들여? 그럼 너한테 말할 거야. 2분의 파이. 뭘 나타내? 90도. 받아들입니까? 납득이 돼요? 그럼 하나 더. 180도는 뭐가 될까? 파이죠. 90도 2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180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0도가 갖는 의미. 첫 번째, 180도. 튀김이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온도입니다. 모든 에어프라이의 가장 기본 온도는 180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가장 맛있게 튀김이 튀겨지는 온도는 180도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180도. 뭐와 같다? 파이. 됐음? 180도 뭐다? 파이. 그럼 선생님, 파이가 내가 알고 있는 파이는
3.14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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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원주율이었는데요. 무리수잖아요. 맞아. 이 수로 각을 표현할 거라고. 그럼 수를 각으로 표현하면 되게 헷갈리지 않을까? 안 헷갈리지. 안 헷갈리지. 왜? 사인 90도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사인 2분의 파이 말해주세요. 라고 쓸 거니까. 됐어요? 받아들임? 헷갈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헷갈리는 건 그냥 네가 몰랑 해서 그냥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80도는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180도가 파이라는 걸 내가 알면 나머지 각들도 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90도는 2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요 2파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던 60분법의 각이 아닌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들로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 실수한 이유가 뭔데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좌표 평면의 각의 변화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값들을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찍을 수 있습니다. X축을 각, 실수, Y축은 함수값, 실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왜 하필이면 R분의 L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미분과 적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각을 실수해야지 끝난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연산을 할 때 미분과 적분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거든. 미분했을 때 사인을 가장 이쁘게 바꿀 수 있는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게 R분의 L이야. 그래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미분하면 바뀔 겁니다.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참고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2를 공부하시는 분들, 네, 이때 한 번 더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라디안이라고 나와 있죠. 보여요? 라디안. 라디안이 무슨 뜻이냐면 RA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보여드립니다. 라디안, RAD 이렇게 표현하는데 밑에다 써줘.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괜찮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말 자체가 이 뜻이야.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 표현을 그냥 라디안 이렇게 표현해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라디안이라는 표현인데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 실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단위는 생략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위가 아예 없어. 애초부터. 그래서 우리는 얘를 1라디안, 1라디안 이렇게 말하는 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1이다 라는 뜻인 거야. 라디안 표현을 안 쓰고 실수로만 쓸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요거는 좀 정리해 주세요. 180도는 몇이다? 파이다. 됐죠? 180도는 파이다. 정리해 주세요. 해서 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게 각들을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서 왜 180도가 파이인지 360도가 2파이인지는 밑에 다시 한번 부채꼴 그려놓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관찰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사용되는 60분법 각에 대한 호도법의 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0도 0라디안, 30도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180도 파이,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270도 2분의 3파이, 360도 2파이 있네요. 됐죠?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 얘 하나 외워놓으시면 나머지 값들은 그냥 나눠서 표현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도법으로 각을 재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203페이지로 갑니다. 203페이지로 가세요. 3번 문제 볼 거예요.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은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은 60분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딱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파이는 180도. 이거 도 쓰셔야 됩니다. 단위 쓰세요. 이거 도 안 써갖고 또 날라가요.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 그러면 240도죠. 됐습니까? 그럼 얘 호도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몇입니까? 3분의 4 파이. 왜? 양변에 3분의 4를 곱해주면 양변에 3분의 4를 곱해주면 오른쪽 뭐가 되는데? 240도 되는 거 맞잖아. 됐습니까? 그냥 비율 관계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150이죠? 몇이게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파이가 180도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죠? 그럼 150이라고 하면 30도가 5개 있지?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끝. 됐어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분의 7파이입니다. 6분의 7파이. 자, 파이는 몇 도요? 그럼 여기다 180도 그냥 넣어버려서 180도에 6분의 7을 곱한 값이구나 하셔도 되겠죠? 몇입니까? 210도요. 마찬가지 180도 넣고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135도가 되겠네요. 끝. 이런 거야. 안 어렵죠? 편하게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4번 문제.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해 주세요. 자, 이제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호도법을 알았네. EM파이 플러스 세타. 됐습니까? 뭔데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로 표현하던 것을 360도가 누구? 2파이죠? 그래서 2파이로 바꿔서 EM파이 플러스 세타 꼴로 쓸 겁니다. 됐죠? 자, 갈게요. 3분의 14파입니다. 자, 3분의 14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분의 14는 3분의 1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죠. 3분의 12파이는 4파이네요. 플러스 3분의 2파이죠. 자, 파이가 180도, 2파이는 360도. 그럼 4파이는 720도. 맞아? 몇 바퀴? 2바퀴 돌고 더 간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4, 썼네요, 그냥. 끝. 네, 됐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썼구나. 두 번째, 마이너스 4분의 11파입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1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죠. 맞음? 그럼 얘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맞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 뭔데요? 뒤로 한 바퀴 가고 절반 간 거지.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몇 바퀴 돌고 더 갔니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여기에서 파이 한 번 빼고 여기선 파이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같은 각 맞잖아. 뺀 만큼 다시 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 되겠죠. 받아드릴까요? 뭐야? 뒤로 2바퀴 가고 4분의 5파이만큼 간 겁니다. 참고로 4분의 5파이면요. 파이만큼 간 다음 얼마큼 더 가? 4분의 파이 더 갔겠죠? 파이 몇 도? 180도 간 다음 45도 더 갔겠죠? 몇 사분면일까요?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됐죠? 앞에서 했던 내용들 이렇게 연기해서 빨리빨리 가셔야 돼. 자, 3번. 3번 없어요? 아, 2개구나.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오늘 했던 이야기, 일단 첫 번째 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때 두 반직선의 벌어진 정도를 말하실 때 두 반직선 중 하나를 시초선, 또 다른 하나는 동경이라고 놓을 거고요. 우리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를 재겠다 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잴 겁니다. 하나 더, 얘를 좌표평면으로 옮기면 시초선은 뭐가 된다? X축으로 항상 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동경 벌어진 정도를 잴 거예요. 됐음? 두 번째, 이때 여러분들 땅 결론만 보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한 바퀴 돌고 더 갔을 수도 있어. 두 바퀴를 돌고 더 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해? 일반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된 각들을 보시면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독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X축의 대칭이라든가 Y축의 대칭이라든가 원점 대칭이라든가 됐죠? 혹은 Y는 X의 대칭이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둘의 관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쓰는 60분법 분명히 각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한다? 이 각을 실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호도법이야.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서 중심각을 잴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가 나오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각을 재는 표현들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와 넓이 관련된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고 나서 뒤에 있는 대표 예제 문제들 쓱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